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의 김현재 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할 토지적 성공 평가 지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토지적 성평가라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지적 성평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조, 27조에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 기반 단계에서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을 위해서 기초조사로서 조사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조 2항, 3항, 그리고 27조 3항, 4항, 그리고 국토계획법 이용에 관한 21조 2항 이 관련 법률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부 훈련 446호 토지 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전국토를 친환경적이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개발을 보장하며 선개발,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수립 시 정량, 객관적, 체계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장 주요 사용 처음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시거화 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간구조를 설정한다든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공간구조 설정을 위한 결과를 활용한다든지 토지 이용 현황이라든지 토지적성 평가를 통한 장래의 토지 이용을 예측을 한다든지 시가와 예정 용지에 대한 보존 용지 설정 시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에서는요,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도시군 개발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및 변경 에 관해서 이 토지적성 평가의 결과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평가에 대한 구조나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보시게 되면 이 필수 지표와 개발 적성 평가와 보전 적성 지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그 중에서도 필수 지표와 선택 지표로 나눠지게 됩니다. 개발 적성 지표로는 경사도, 표고, 기개발지의 거리, 공공 편익 시설과의 거리, 그리고 보존 적성 지표로는 격리 정리 면적 비율, 생태 자연도 상위 등급 비율, 공적 규제 지역 면적 비율, 공적 규제 지역과의 거리 이렇게 해서 필수 지표가 있고요. 개발 적성의 선택 지표로는 토지 용지 비율이라든지 인접 비율, 용도 전용 비율, 집가 수준, 도로와의 거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적성 지표로는 전답 과선의 면적 비율이라든지 넘어지는 지역의 비율, 임산도 상위 등급의 비율, 보전산지 비율, 경지정리 면적 지역과의 거리, 하천, 호수, 농업 저수지와의 거리, 바닷가와의 거리 등이 선택 지표로 있습니다. 본 선택 지표 앞에서 언급된 필수 지표 4곳과 선택 지표 2개를 합산하여 개발 적성과 보전 적성 값을 차감한 뒤 종합 적성 값을 구한 후 평가 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게 됩니다. 각 거리 지표 및 비율 지표는 상위 20%와 하위 20%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역을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2004년도 토지 적성 평가가 도입이 되고 2004년도 이 대상이 조정이 되었으며 2005년도에 평가 지표 도입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보존 대상의 기준이 좀 완화를 되었으며 14년 토지적 성평가 확대 설명회를 개최되었으며 2015년에 평가체계 1과 평가체계 2로 나눠져서 진행됐던 걸 평가체계를 통합되는 전면 개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행 토지적 성평가 제도의 평가 지표 개선안은 2015년 이후에 아마 개편이 된다고 하면 가장 큰 토지적 성평가의 평가 지표의 개선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시행되었던 10년간 전국 지자체의 개정 지침에 따라 토지적 성평가 완료 및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적용되었으며 미갱신 데이터에 대한 평가 지표를 적용하는 최신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부 평가 지표의 구축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지역 공간 위치 특성에 반영의 한계가 있다든지 그리고 평가 결과와 실제 토지 입지 현황과의 상충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평가 지표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토지 적성 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지표, 보전 지표 그리고 그 선택 지표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른 환경적 데이터라든지 토지 관련 데이터들을 적용을 해서 현실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현행 지표의 20개 평가 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는 크게 세 가지 물리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였고 이 중에 물리적 특성은 10% 정도 되고 지역적 특성은 55% 그리고 입지적 특성은 35% 정도에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가 단위는 각각 정량 지표라든지 보았을 때 도, 높이, 비율, 거리 등이 있으며 지표 데이터의 주요 관리 주체는 총 6개 기관 정도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클래스 데이터, 그리고 지리정보원, 그리고 환경부,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하천 데이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갱신 주기는 반기 갱신이라든지 1년 단위 갱신, 그 밖에 외 수시로 변경된 것들을 반영해서 5년 단위로 토지 작성 평가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 특성, 그 각 지표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물리적 특성은 경사도, 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 특성으로는 토지 용지 비율이라든지 용도 전용 비율, 토지 용지 인접 비율, 그리고 집가 수준, 경지 정리 면적 비율을 사용하고 있고 그 밖에 과수원 전답 면적 비율, 그리고 생태자연도 상위 등급 비율, 그리고 공적 규제 면적 비율, 보존산지 비율들이 지역 특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간적 입지 특성으로는 기계발지와의 거리라든지 공공 편의시설과의 거리, 그리고 경지정리 지역과의 거리, 공적 규제 지역과의 거리 등이 공간적 입지 특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먼저 선행 연구 결과를 보시게 되면 저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 본 사업을 이관받은 지 이제 검증을 했었던 111개 지자체들 중에 개별 선택 지표의 빈도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용지 인접 비율이 한 29% 정도 되고요. 토지 용지 비율은 28%, 집가 수준은 14%, 용도 전용 비율은 12.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전 선택 지표의 정도 비율 현황을 보면 경지 정리 면적이 24.6% 사용되고 하천 호수 저수지와의 거리가 17% 정도 사용됩니다. 그 개별 선택 지표에 대해서 지역별 적용 빈도를 조사해 보면 전국 지역의 개별 선택 지표의 적용 현황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토지 용지 비율과 도시 용지 인접 비율 지표의 적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밖에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하천호수 저수지와의 거리라든지 임산도 상위 등급 비율들을 가장 많은 비율로 분석이 되었고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리 지역과의 거리, 하천호수 저수지의 거리,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도 지역은 보전산지 비율과 하천호수 저수지와의 거리의 지표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엔 경리정리 지역과의 거리, 전담 과수원의 면적 비율 등을 많이 사용하였고 광주, 전라 지역은 이와 동일하게 경지정리 지역과의 거리와 전담 과수원 면적 비율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 결과 보시게 되면 개별 선택의 대체 지표의 적용 사례를 보면 총 6개 지자체에서 울산, 경상도 4개 지자체, 제주도 2개 지자체 정도를 시뮬레이션 돌렸고요. 보전 선택 지표의 적용 사례로는 서울, 경기, 충청도, 울산, 경상도, 제주도 해가지고 총 10개 지자체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개별 적성 대체 지표의 적용 사례를 보시게 되면 취락지구, 개별 후보지, 계획관리 지역에 관련된 지표를 대체 지표로 적용을 하였고 개별 적성의 대체 지표는 모두 필지별 입지 특성을 반영한 거리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 지표의 적용 사례 중 취락지구와의 거리의 지표가 사례 검토된 6개 지자체 모두 중 5개 지자체에서 적용되었습니다. 보전 적성의 대체 지표의 적용 사례로는 그 비오톱 1등급, 개발 제한 구역,
정책 보전 지역, 보전 산지. 4. 수질 보전, 생태계 보전 지구, 지하 수자원 보전 지구 등의 관련 지표들을 대체 지표로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보존 대상 대체 지표로 모두 필지별 입지 특성을 반영을 위한 거리 지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표에 대한 개선에 대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 이용 규제 사항들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336가지의 지역 지구에 대한 토지 적성평가 관련된 현행 지표나 법률 법률들을 검토를 하였고요. 그래서 토지 입지와 관련된 111가지의 토지 이용 규제 사항이 토지 적성평가의 지표와 직감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의 개선에 있어서는 먼저 개별 선택 지표와 보전 선택 지표 중에서 구분을 하였고 그 중에서 신규 지표를 발굴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지 이용 규제 사항이라든지 토지 입지와 관련된 111가지 토지 이용 규제 사항들을 참고를 하여 그와 관련된 평가 지표나 현재 새로 신설된 평가 지표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표들을 추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토 환경성 평가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 환경 평가, 도시 기후 변화나 재취약성 분석, 그 밖에도 상위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시군 기본 계획, 비시가지 관리 제도, 공공 데이터로서는 토지 피복도, 국가교통 DB 등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지표 개선의 유형으로는 현행 지표를 개선하고 그리고 현행 지표를 대체하고 그리고 신규 지표를 추가하는 형태로 평가 지표를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지표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유형별 사례 도시의 선정을 통해 개별 지표별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적성과 개발 적성과 보전 적성에 대한 개선 지표별 성관성 분석을 통해 타당성 및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사례 도시 선정은 도시 적성 평가에 관련 도시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유형이라든지 평가의 단위 밀도라든지 도시의 규모별로 분류를 하였고 지자체 기준으로 한 20개 사례 도시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제 현행 지표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하겠는데요. 개발 필수 지표 중에 경사도와 표고 같은 경우에 개별 토지의 지형 여건이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 요소로서 반영한 게 적정하다고 해서 현행을 유지하자는 내용이었고 기계발지와의 거리에 있어서 국토계획법 타법에 따라 계획 입지상 구역에 있어서 인접성이라든지 연계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토지의 공간 입지 특성을 반영한 데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공편의시설과의 거리에 있어서 공공편의시설 접근성이라든지 개발 후보지 입지의 용이성을 평가 요소로 했고 개별 토지에 대한 입지 특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개별 선택 지표로는 토지 이용지 비율은 실제 토지 이용 상황에 기반한 토지 이용 비율을 기준으로 토지 활용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평가의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행 유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토지 용도 전용 비율에 있어서는 연속 지적도 코드 PNU라고 하죠. 그 PNU의 기준에 따라 5년간 변경된 지역을 반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게 상시 변경하는 지역의 특성상 공간 단위 수정이 가능한 문제가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상 평가지도의 용도 지역 비율이 1% 내외로 현저히 낮아 평가 지표의 대표성이라든지 변별력이 낮아 이 지표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용지 인접 비율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토지 용지에 인접한 10,000m 제곱 이상의 대규모 보존 대상 입지가 입지함으로써 개발자성에 좀 불합리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은 지가 수준인데요. 지가 수준은 다양한 토지의 가치를 반영한 지가 기준으로서 개발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반영한 지역 특성을 나타난 주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서 현행 유지를 판단했습니다. 도로와의 거리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 구간이 다수 존재합니다. 현행 저희 토지적 성평가에선 도시계획 도로를 저희 평가 지표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 시설이 현황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집행률이 한 68.8% 정도 됩니다. 근데 아직 도로로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로를 평가에 반영하다 보니 그거에 나타나는 현실 반영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전 필수 지역에 있어서 경지 정리 지역의 면적 비율입니다. 이 농어촌 공사에서 이게 필수로 경지 정리 지역이 있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어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갱신 정보에 대해서 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경지정리 사업 지구 내에서 잡종지라든지 창고 등이 농지 기능에 상실한 상황 등을 다소 발생한 것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 지표를 발굴해내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생태자연대 상위 등급 비율입니다. 환경에 제공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보존 대상은 등급 기준에 따라 농지 보존의 잠재력이라든지 생태 보존에 대한 잠재력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데 있어서 현행 유지를 하고요. 공적 규제의 면적 비율과의 거리에 있어서는 토지 유형 규제 사항이 있어서 검토 결과 토지 입지와 관련된 보존 사항은 현재 공적 규제 사항에 비반영되었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보존 선택 지표로는 전당 과수원 면적 비율, 농업 진흥 지역 비율, 그리고 임상도 상위 등급 비율, 보존 산지 비율들은 현행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농지 진흥 지역 비율 같은 경우는 농지법상의 보존이 필요한 농지 보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현행 유지를 하였고요. 다만 이게 하천 호소 농업용 저수지의 거리에 있어서는 하천법이 실질적으로 2007년 개정에 따라 이 하천법이 1급과 2급으로 구분해서 조사되고 축적되어 된 게 현행 한국 하천 일람을 보게 되면 하천 등급이 이제 통합되어서 이 코드로만 분리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향후 하천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천법 개정에 맞춰서 이 평가 등급이나 평가 체계도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개선의 문제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가하천은 증가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감소하는 차원에서 향후에는 국가하천만을 이 하천호소 농업용 저수지 거리에 판단하는 기준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향후 개선의 문제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은 개발 적성에 관한 시가지 증가 지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가지 증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필요부터 세 분류를 기준으로 토지 이용을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업지역을 5년간 증가사항을 반영하자는 겁니다. 현재 토지 피복도 같은 경우는 매년 통계자료로서 공식 통계자료로서 갱신되고 있고 지금 시가와 징역 중에 이 공간 현황을 반영하고 GIS 데이터를 제공에 따라 공간 단위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를 용도 전용 비율의 지표 대체 가능성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적성 지표에 대해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 다수의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의 개발 가능지로 분석 기준에 포함되어 따라 비개발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대표 지표인 적용 사례 6개 지표를 보게 되면 취락지구 관련해 적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보아 신규 지표로서 취락지구와의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교통 DB를 사용하는 건데요. 교통망 GIS 데이터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교통조사 자료를 목적으로 국가교통조사 사업을 통해 구축하게 됐고 도로법상 도로와 2차선 이상의 현황도로를 반영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도로를 평가해서 뺨으로써 실질적으로 현실성을 높이는 평가로서 경지정리 지역에 대한 국가교통 DB를 사용하는 데 기준을 개선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도로에 있어서는 현시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적성 평가에 왜곡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2차선 현황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 지역 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나와 있고 농업진흥구역은 절대농지라고 해서 경지 정리 면적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합법과의 연계성에 따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조 농지법 28조에 따라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집단화된 토지의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구분을 지정을 하고 미개신 경기지명제에 대해서 법적 타당성 확보와 감수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새로 신규 지표 추가하였는데요. 비오톱 1등급 지표입니다. 자연환경보호법에 따른 도시 생태 현황을 신규 반영하는 건데요. 비오톱 등급은 지자체의 도시 생태 현황에 대한 공간의 구조적, 생태적 특정을 분류 및 평가를 통해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도시 생태 현황의 보전 가치에 대한 토지 입지의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 지표의 다양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신규 지표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국토 환경성 상위 등급인데요. 국토 환경성 평가는 환경 영향 평가 등 작성 시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서 토지 작성 평가가 중복되는 62가지 법제적 평가 항목은 제외하더라도 환경 생태적 특급 변형을 위해 평가 지표의 다양성을 추가하고 위해서 이러한 국토 환경성 평가 상위 등급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제 개발 적성 평가에서 이제 저희가 지표를 대체해야 되는 기준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별 작성 지표에서 용도 전용 비율을 시가와 증가 지역, 즉 사용하는 데이터는 토지 피복도 공간적으로 사용하고 5년 전 시가와 지역에 대비해 현재 시가와 지역이 증가한 지역을 구축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용지 인접 비율에 있어서는 토지 용지 인접 기준 중 보전 대상 임야를 제외하여 과도한 평가 왜곡을 막기 위해서 과도한 평가 적용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토지지표의 기본도 및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의 연속주제도 등을 사용하여 보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와의 거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황도로와 거리 지표에 대해 현황도로의 적합성을 높이고 위의 구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용하였습니다. 사용하는 DB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교통 DB, 교통망 GIS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취락지구와의 거리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상 지개발지 기준을 고려 지자체별 비시가 취락 특성을 파악하고 취락구역과의 거리에 대해 평가 지표를 신설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지역에 관련해서는 대체하자는 거였는데요. 경지정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는 농지법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 보존구역인데요. 이거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입니다.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과 연속주제도이며 경지정리 면적 비율과 거리 지표에 있어서 농업진흥구역 면적 비율과 거리로 대체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천 호수 농업용 저수지와의 거리는 노관의 법령 개선이라든지 하천법의 변경에 따른 선제적인 토지적성 평가의 평가 지표를 개선하자는 내용이고 향후 국가하천은 증가하고 지방하천은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하천 중심으로 평가 제도를 개편하자는 향후 개선 과제로 낸 지표입니다. 다음은 비오톱 제1등급과의 거리인데요. 토지 생태 현황이라든지 보존 가치를 반영을 위한 비오톱 1등급 지역의 거리는 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비오톱 평가와 GIS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보존 적성에 아주 적합한 신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 환경성 평가의 상위 등급 비율은 이 생태 자연도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토 환경성 평가 상위 등급을 활용한 평가는 이 생태 자연도에 대한 미흡 감정을 보완하기 위한 상위 등급 평가 지표로서 신규 추가하자는 내용이었고 이러한 환경성 평가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서 선택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 신규 지표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대체 지표나 신규 지표나 기준 개선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본 지표들이 적정한가에 대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도 전용 비율에서 시가와 지역에 대한 면적 비율을 대체했을 경우에 구역군, 고성군, 연천군 보면 상관성 분석 결과 상관성이 좀 개선되는 역할을 볼 수 있었으며 토지 용지 비율 같은 경우에 기준 개선으로서 이제 태백시라든지 고성군이라든지 연천군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승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볼 점이
실질적으로 상관계수나 대체 지표나 신규 지표를 적용했을 경우에 기존 지표와 상관성이 마이너스 관계를 갖고 있으면 그 데이터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도로와의 거리에 있어서도 상관성 분석 결과 모포시, 담양시를 보시게 되면 0.78로 그 상관성이 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실확지구와의 거리에 있어서는 양평군, 하동군을 보시게 되면 이 양의 값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아 이게 지표에 적용했을 경우에 적정하다는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역과의 거리에 있어서를 대신 농업진흥 구역과의 거리를 포함됐을 경우에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으며 그 하천, 호소, 녹음정, 저수지 같은 거리도 서산이라든지 대전광역시를 봤을 때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모아 실질적으로 그 보존 적성의 지표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규 지표로 비오톱 등급 1등급과의 거리에 있어서는 청주시나 서울시를 봤을 때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별 큰 보존 적성으로선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밖에 국토환경평가 상위 등급 비율을 보시게 되면 평가 생태 등급이 1에서 2등급일 때 보존 적성 등급을 강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상관 등급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를 봐도 양의 값을 갖고 있어서 신규 지표로서의 적정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기존의 평가 지표와 지금 개선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선택 지표로서 개발 적성 지표 중에 시가와 증가 면적 비율이라든지 도시 용지 빈적 비율, 그리고 도시와의 거리, 실확지구와의 거리, 그리고 보존 적성의 필수 지표로 쓰이는 농업진흥구역 면적 비율이라든지 선택 지표로서 농업진흥구역과의 거리, 비오톱 1등급 지역과의 거리, 또 환경성평가 상위 등급 비율을 저희 연구 결과에서 도출해냈습니다. 본 지표가 실질적으로 지침 개정이나 법률 개정안에 확실히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대해서 이제 평가 지표 개선에 대한 요청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 이제 토지 적성 평가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신들이 모두 보셨는데 가장 이슈 사항 중에 하나를 공유해드리면 왜 토지 적성 평가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슈화 되냐면 이 토지 적성 평가 중에 이 보존 대상 판정 기준이라고 있어요. 보존 대상 판정 기준 중에 임상도 5형급이라고 있는데요. 이 5형급에 관해서 국토부나 여기 민원이나 통해서 국토 민원을 통해 가지고 공무조정을 통해서 많은 사례가 이 임상도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임상도를 만들고 있는 임업산업진흥원에서도 이런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임상도에 대한 기준은 그 임업진흥원이나 산림청에서도 임상도를 보존 대상 등의 판단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임상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임상도를 만든 것인데 여기에 사용됨으로써 각종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으로서의 완화, 압력 등이 존재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 토지 적성 평가가 이러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많이 언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용인시 은하 산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임상도 5등급을 넘어가는 그 수목이 존재함에 있어서 시도 자체에서 이걸 무시하고 개발을 허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이 보류가 되고 감사원의 허위 서류 제출이란 명목하에 담당자들이나 사업 개발자들이 처벌을 받는 결과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 보존 대상지 판정 기준이 임상도 기준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실질적으로 임상도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타법 사례를 보시게 되면 도시군계획의 지침에도 나와 있고 지침의 비개발지라든지 개발 가능지, 개발 억제지, 개발 불능지를 보시게 되면 총 52개 지자체 중에 25개 지자체가 개발 억제를 분석하는 데 임상도 5형급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18개 지자체 중에 4형급 이상은 또 6개 지자체, 3형급 이상은 1개 지자체 등으로 갖고
개발 불능지 분석인 같은 경우에는 27개 지자체 중에 5연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게 23개, 4연급으로는 4개 정도가 됩니다. 그 밖에 경기도 규모 초과 개발 행위 허가 심의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임상도의 5연급 이상이 개발 행위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밖에 자연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련한 법률, 도시자원 구역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것들을 임상도를 만들고 임상도의 기준을 따라, 그리고 이 밖에 생태자연도라든지 임상도, 녹지자연도, 대교육과의 토지작성 평가를 활용하도록 도시자연공원 지정에 있어서 사용된다는 것들이 타법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런 5연급을 계속 완화를 해야 되냐 이런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산림의 5연급의 면적은 전체 산림의 32.9%이고 현재 5연급에 대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한번 4연급에서 5연급으로 완화가 되었었고 산림 목표비율이 32.7% 나타나고 있으나 20년 기준을 보게 되면 5연급과 6연급 완화할 경우 산림이 10% 정도뿐이 안 남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연급의 산림 체계적인 산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산림의 순환을 고려해서 보존이라든지 복원 차원에서 각각 산림 계획을 순차적으로 단행해야 된다는 것과 안정적인 적어들인 30년, 그러니까 50년 이상에 대한 극산림을 보존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임상도 기준에 대한 개정에 그리고 임상도 완화에 대한 민원에 대한 내용은 임상도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임상도를 조사를 실시해서 임상도 변경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내용이고 소규모 개발 사업 개발 제한이 중요한 항목이 임상도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정책 사업 같은 경우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대체 사립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민원 사항들은 소규모 개발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개발 사업자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 임상도의 개정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이고요. 그 밖에도 현재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이 연급이 높은 나무들은 어린 나무보다 생물의 다양성이라든지 토작 유출을 방지하든지 그런 개념을 다 포함하더라도 차치하더라도 5연급에 대한 존재의 의무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구 감소 및 저성장으로 인한 토지 용지 감소에 과다한 개발지 강제는 현재 좀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전국 5연급 분포가 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만일에 이런 개발업자라든지 개발 사업자들이 각종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에서 이 완화를 요청을 한다고 하면 육금으로 했을 경우에 거의 산림이 이렇게 확 대폭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대폭으로 산림을 줄어들면서까지 보존 대상 개발 사업자들을 배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토지적성 평가 평가 지표 개선의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경윤 과장입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토지적성평가 제도가 이제 지자체 분들과 이렇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발표의 수는 다음과 같은 목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토지작성평가 제도는 아까 김은재 박사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적성평가는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시행될 때 이제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평가체계 1, 평가체계 2로 나누어져 시행이 됐었는데 이 평가체계 1은 이제 관리지역의 세분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지금 용도지역 지구에 있는 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좀 더 지역별로 나눠서 이제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체계 1으로서 세분화를 이제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목적으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200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렇게 평가체계 1, 2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이제 거의 전국 토의 98% 이상이 세분화가 완료가 되면서 이 평가체계 1에 대한 실효성이 많이 좀 저하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체계 1의 실효성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두 가지의 평가체계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투입 때는 공수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평가체계 1, 2를 이제 일원화해서 이제 통합관리 체계로 갔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이제 통합관리 체계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2015년도에 한번 크게 지침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2024년도까지 지침 개정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에릭스로 이관이 되고 나서 이제 연구를 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토지적성 평가 지침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중요한 내용으로는 크게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용도지역 미지정지의 체계적 관리 도모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실제로 한 2023년도부터 이 토지적성 평가 제도를 직접 수행하고 정책에 활용하시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담당자분들을 매년 만나 뵈면서 의견을 이제 수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인천광역시 지자체 담당자분께서 이제 좀 요청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단 용도지역 미지정지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용도지역을 이제 입안을 해야 되는데요. 공유수면 메리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 이제 결과값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아예 입안 단계에서 이제 평가 결과값이 없어서 입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입안하기 위해서는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좀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한 2스텝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국토부 담당자분과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 미지정지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심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바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토지적성 평가 결과 검증 기관의 역할 구체화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검증 기관이 검증 업무 수행 쪽에 이제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좀 더 이제 역할 확대를 해서 이제 토지적성 평가 업무 편람을 작성하거나 제도 연구 수행, 그리고 이제 시행주체 교육 지원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토지적성 평가 결과의 수수료 현실화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지침 개정을 했고요. 그 밖에 이제 기타 운영성 미비점 개선 등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거의 예시로는 일단 시행주체의 구체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토지적성 평가의 시행주체를 보면 이제 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행주체 이제 군 단위에서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력시 단위의 군은 제외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침에서 명시를 하지 않다 보니 타 이제 강력시에 있는 군에서 우리도 군인데 토지적성 평가를 시행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문의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지침상에서 명확화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광역시 단위의 군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이제 지침 개정을 했고요. 그 밖에 이제 자구 수정 등등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적성 평가는 일단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민통선 이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을 제외한 전 용도지역, 비시가화된 전 용도지역에 대해서 평가 대상지로 선정하여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총 5개의 등급,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가등급으로 갈수록 보전적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마등급으로 갈수록 개발적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대상지에 대한 5가지 등급을 통해서 주로 도시군 관리계 입안 단계에서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용도 지역에 대한 지정이나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입안 등의 입안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토지 적성 평가는 좀 DB가 많이 활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총 12개 평가 지표 군 안에 한 60여 가지의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 부동산 종합공부 자료랑 그리고 수치 진영도, 생태 자연도, 임상도 등등의 이제 국가 DB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DB를 이제 토지 적성 평가 표준 프로그램에 이제 DB를 탑재해서 결과값을 산출하고 그 결과값을 통해서 이제 입안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 이제 평가 범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광역시 단위의 전 용도 지역, 이제 주상공간 민통선 이국 지역을 제외한 전 용도 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시행 주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여기서 이제 군수는 광역시 군수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단위는 이제 저희가 일단 필지 단위 시행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지 단위로 시행 원칙을 하고 있으나 이제 지역 여건에 따라서 격자 단위로 시행이 가능한데요. 현재까지 이제 격자 단위로 시행한 지자체는 일단 세종특별자치시 단 한 군데에서만 격자 단위로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토지 적성 평가가 이제 수년간 계속하면서 이제 다 필지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고착화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공간 정보 이제 구축이나 이런 트렌드를 보면 대부분 격자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세요. 이제 제지역성 분석이나 이제 해양 환경 평가라든가 그런 다른 이제 타 이제 평가 제도 같은 경우는 격자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 토지 적성 평가에서도 이제 제가 지자체분들 교육을 할 때 좀 격자 단위로 시행이 가능하니 좀 많이 고려를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필지 단위로 시행을 했을 때 조금 불합리성이 도출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굉장히 넓고 많죠. 이런 엄청 큰 이제 면적이 많은 임야의 경우에는 동쪽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서쪽은 개발이 불가능한 이렇게 좀 임야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그 공간 특성에 따라서 이제 뭐 사용처라든가 이제 개발 특성, 보전 특성이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지 단위로 시행을 하다 보면 그 면적이 큰 임야가 뭐 가등급 한 개 딱 그렇게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뭐 불합리성을 좀 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격자 단위로도 시행이 가능하니까 좀 많이 이제 검토를 해달라고 지자체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적성 평가 이제 업무 관계도 이제 체계도는 일단 정책에 대한 제도 운영 및 수립은 이제 주관기관인 국토부에서 이제 제도 운영 및 수립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LX 공사에서는 이제 토지 적성 평가에 대한 검증 수행 그리고 표준 프로그램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시고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자체 시행 주체 분들께서 활용을 하시고요. 이 토지 적성 평가 이제 결과값의 도출을 위해서 이제 용역 발주를 통해서 결과값을 도출하게 되고 그 결과값을 저희 공사로 이제 검증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체계도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토지 적성 평가 이제 수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토지 적성 평가는 일단 1년에 지금 과정을 좀 나타냈는데 거의 이제 지자체 다 개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일단 기초자료 수집, 이제 연속 지적도나 생태장도 그런 국가 기초 DB에 대해서 60여 가지 평가 지표에 대한 기초자료를 다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초자료를 수집하면 이 토지 적성 평가를 위해서 따로 DB를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집되는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저희의 구축 기준에 맞게 가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값이 다 도출이 되게 되면 이렇게 검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자료에 대한 정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 지표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토지 적성 평가는 이제 개발 적성 선택 지표가 5개가 있고 보전 적성 선택 지표가 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개씩을 선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개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 지표 선정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개발 적성 평가 지표군 6개와 보전 적성 평가 지표군 6개가 도출되게 되고 각각의 평가 지표군에 대해서 이제 적성가 산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하는 적성가 산정은 이제 표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산출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나온 결과값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별도 분류, 보전 대상 지역 별도 분류를 조출해서 결과값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발표 진행하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부분이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김현재 박사님 설명하셨던 거 말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일단 저희가 인계치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토지 적성 평가는 이제 크게 거리 지표와 비율 지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 지표의 단위는 이제 미터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율 지표는 이제 퍼센트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2가지의 단위를 점수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계치 설정과 또 3가지 이제 점수화 이제 방법을 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시는데요. 그래서 일단 인계치 설정, 각각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지자체에 있는 연속 지적도 수가 뭐 30만 필지다. 그러면 30만 필지에 해당하는 거리 지표, 거리값이 다 도출되게 됩니다. 그럼 그 30만 필지를 쭉 일렬로 나열을 했을 때 상위 20%는 100점을 부여하고 하위 20%는 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60%가 있죠. 그 60%는 일단 저희가 나중에 뒤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퍼지 함수를 통해서 일단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하위를 제외한 중간에 있는 60%는 함수값을 적용해서 이제 점수값을 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종합 적성가 산정은 이제 개발 적성 이제 지표가 총 6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 개 지표 분당 10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적성 지표 총 6개에 해당하는 600점, 그리고 보전 적성 총 6개에 해당하는 600점. 그 2개의 차를 통해서 종합 적성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종합 적성값이 나오게 되면 이 적성값에 대한 이제 표준화값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표준화값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값이 어느 위치에 위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산정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준 정규 분포도를 이용해서 표준화값을 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계치 설정할 때 이제 중간에 있는 6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표준화 방법으로는 총 3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퍼지 분석인데요. 퍼지 분석은 이제 퍼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개발 보정 적성값이 연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지표의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토지 적성 평가 거리 지표에 공공 편의 시설과의 거리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 대해서 퍼지 함수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표고처럼 이제 표고가 이제 최대 인계치를 200m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 표고 200m를 초과하는 이제 값에 대해서는 다 0점을 부여하고 최소 인계치인 50m 이제 미만이 이제 표고값에 대해서는 10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점수값에 대해서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저렇게 x에 해당하는 y값에 대한 점수값을 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분석 방법은 이제 중력 분석입니다. 이 중력 분석은 공공 편의 시설과의 거리에서만 활용하는 분석 방법이고요. 이 중력 분석 방법의 특징으로는 이 밑에 있는 이제 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공공 편의 시설과의 거리가 1km, 이제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부터 점수값이 현저하게 뚝 떨어지는 그래프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공공 편의 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개발 압력이 많이 높고 이제 멀어질수록 개발 압력이 이제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이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중력 분석을 통해서 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표준화 방법으로는 이제 비율 분석입니다. 저희 토지 적성 평가는 이제 비율 지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율 지표는 이제 100점이 되는 절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한 개 지자체에 10개의 법정동이 있다. 10개의 이제 법정동이 있으면 그 법정동을 지표의 분포 비율이 가장 높은 법정동리의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시킨 다음에 상위 20%는 100점, 하위 20%는 20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점수는 직선보관법을 이용해서 점수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제 거리표와 비율 분석에 대해서 이제 점수값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분석 방법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인계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점수를 필지별로 다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물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이제 표고 분석인데요. 표고 분석의 같은 경우는 이제 표고가 낮을수록 당연히 이제 개발 적성이 우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렇게 이제 화면처럼 이제 저희게 정밀 수직 표고 모델 DM 자료의 경우에는 격자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표고가 격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필지가 있다. 그러면 그 필지에 중첩되는 표고의 평균값으로 해당하는 필지의 표고값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고, 당연히 표고가 낮을수록 개발 적성이 우수해질 겁니다. 그리고 경사도 분석도 마찬가지로 경사도가 낮을수록 개발 적성이 우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간적 입지 특성의 이제 기계발지할 거리 부분인데요. 저희 기계발 거리 지표에는 이제 최단 거리를 우선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최단 거리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약간 좀 이슈 사항이 이 최단 거리가 과연 최단 거리로 산정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좀 의문 사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최단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300m인데 그 사이에 하천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 그 하천을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 기계발지할 거리라는 저 점수값을 300m로 하는 게 적정한지, 아니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가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 지침상으로는 최단 거리로 적성값을 이제 산정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 편의 시설과의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비율 지표 같은 경우도 상이하니까 일단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각각의 지표별로 점수값이 다 산정이 되면 이제 표준 프로그램의 DB를 다 입력하게 되고요. 이 표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제 세 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제 결과값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값이 다 도출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보전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 분류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 별도 분류는 저희가 입안구역 평가할 때 아예 무조건적으로 입안에서 제외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되게 크리티컬한 DB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토지적성 평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토지적성 평가가 정말 이 보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포커싱을 두고 굉장히 많이 중요성을 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전 대상 지역에 대해서 이제 따로 산정을 해서 입안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DB 같은 경우에는 구축하는데 크게 이견이 없는데 수질 보전에 해당하는 집수구역, 이 집수구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작업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개입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수구역이라는 국가 DB가 없다 보니까 이제 작업자가 뭐 수치 표고 모델을 통해서 이제 저 집수구역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집수구역을 산정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집수구역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작업하는 차마다 조금 생각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축 기준을 좀 통일시키거나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이 도출되게 되면 이렇게 표준 프로그램에서 시각화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 지자체 담당자분이 이반구역계를 업로드 시키면 해당하는 이반구역계에 대한 이제 등급이 검토 확인서를 통해서 발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침에서는 가나 등급은 이반 제한, 다 등급은 심의 후 결정, 라마 등급은 이반 가능이라고 지침에서 일단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지자체의 여건, 지자체의 조례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당하는 적성 등급의 저 값들은 좀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검증기관의 역할인데요. 일단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적성 평가는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검증기관인 LX, 그리고 실제 시행 주체인 지자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러한 토지적성 평가 검증은 저희가 실제로 검증할 때 이제 지자체 분들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하고 가공하는 그 과정 자체를 저희도 검증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을 해서 지자체 분들이 구축한 DB와 저희가 구축한 DB의 차이점이 있으면 뭐 고시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뭐 폴리곤이 누락이 됐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프로그램 이제 실제로 이제 CS 형태의 프로그램인데요. 지자체 담당자분들 이제 개별 PC에 설치해서 활용하고 계시는 표준 프로그램과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홈페이지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LX에 있는 공간정보연구원을 통해서 이제 발표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지표 개선에 대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업무 편람에 대해서 이제 2025년 3월달에 업무 편람 개정을 했습니다. 토지적성 평가 업무 편람이 2011년도에 이제 LH에서 작성된 이후로 현행화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년 지침 개정된 사항도 미반영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구축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작업 수행을 해서 25년도 3월에 이제 업무 편람을 개정을 했고요. 해당하는 업무 편람은 일단 저희 이제 지자체 담당자분들께 다 배포를 다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행주체 담당자 교육 지원 저희가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실제로 지자체 담당자분들 이제 초청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달까지 해서 총 7개 권역에 대해서 지자체 담당자분들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토지적성 평가 검증 파트인데요. 저희는 이제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토지 시행 주체에서 이제 용역사를 통해서 토지적성 평가를 수행하실 때 한 1년여의 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자체에서 1년여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결과값을 도출하게 되면 저희 기관에게 이제 검증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74일 이내에 검증 업무를 마치고 의견서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4일 있는데 일단 저희는 향후 60일까지 일단 단축을 시킬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제 다만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저기 이제 표에서 네 번째
검증 의견서, 검증 수수료 통보 및 조치 결과 회신 요청인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이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분들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고 저희가 검증 의견서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수용하셨는지 저희가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지자체에서는 또 뭐 감사 지적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항도 있으셨고 해서 25년 4월 지침 개정할 때 24년 5월이죠. 그때 지침 개정을 할 때 조치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자체에서 검증 의견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어떻게 했다라고 저희 기관에게 지금 회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DB를 구축하고 더 나은 결과까지 통해서 좀 더 옳은 정책 방향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업무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기초 자료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기초 자료에 대한 도용 오류, 속성 오류 등에 대해서 데이터적인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 이제 결과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는 이제 기본도를 기반으로 많이 구축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본도가 오류가 생기면 이 결과값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네, 기본도에 중복되는 부분이나 공백이 생기게 되면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면적 비율 지표도 달라지게 될 거고 그 면적으로 저희가 가나 다라마 등급을 산정하게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기관에서는 기본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초 자료에 대한 속성 오류. 아무래도 이게 공간 DB다 보니까 좀 좌표계에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가 DB는 보통 이제 세개 좌표계인 경우가 많고 이제 지자체에서 활용하시는 DB는 지역 좌표계시다 보니까 그 좌표계에 대해서 이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상이한 게 있는지 그리고 생태자연도나 인상도에서 이제 속성값을 뽑을 때 1, 2등급을 잘 뽑으셨는지 아니면 인상도 뭐 3년급 이상인 지역이다. 그 3년급에 해당하는 속성을 잘 추출했는지 등에 대해서 검증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검증 의견서를 작성해서 각각의 지표마다 어떤 부분이 뭐 적정했는지 아니면 수정 사항이 있는지 수정 사항이 있으면 왜 수정 사항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검증 의견서를 작성해서 이제 지자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견서를 드린 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조치를 어떻게 했다, 반영을 했으면 반영을 했다, 반영을 안 했으면 어떻게 반영을 안 했다라는 등의 조치 결과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